이겨가 되고 더욱더 힘차게 따뜻한 마음으로 집회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뒤 앞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눈물 한 번 나지 않고 사랑 거르지 못하고 지난 밤 그의 생각으로 선영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잠시 잠깐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 저 빨갱이들 노래하는 거 듣고 싶지가 않아서. 여같이 되었지만 하늘도 거리 사람도 모두 어제와 만났었다. 내 물 속에 갇혀버린 별고 졌어 이 시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나를 말이 그때보다 밝은 모습 그대 얼굴 진행하는 그런 역사적인 애국절이 맞습니까? 그리고 위안부가 3.1운동에 독립을 위해서 만세라도 불렀습니까? 위안부들은 이 대한민국의 조선 말에 이 조선 말에 왕조가 잘못하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일본에 빼앗긴 그런 책임으로 남아진 역사의 유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위안부들이 이 대한민국 위해서 희생하고 이 대한민국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심으로 이 대한민국의 보상을 받고 이 대한민국부터 인권에 대한 내용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위안부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조선 말에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 빼앗긴 이 조선의 많은 백성들도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위안부와 같은 희생자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안부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나라를 잃은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 모두가 희생자였고 모두가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위안부만 인권 차원에서 보장을 받아야 되고 훈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잘못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한다면 최근까지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학도병들과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그룹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위안부가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것이 인권에 대한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고 그것이 인권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수많은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학도병들의 보상,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한미 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바로 북한 그리고 중국이 뒤에서 배후 조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서 볼 때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가까우면 그들에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한미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보아서도 중국 공산당도 이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안부도를 하면서 저 북한이, 저 중국이 대한민국의 파괴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파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국가가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역사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후벼 파서 거꾸로 후퇴하는 민족은 지금 대한민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관계는 여러 가지 원한 관계도 있고 역사 간의 관계는 많은 나라 간의 투쟁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전쟁과 나빴던 감정을 계속 들춰내면 거기서 남는 것은 증오와 증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증오를 가지고 양국 관계가 좋아질 일은 만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얘기 있고 소풀을 뽑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안부 문제로 이 한일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거꾸로 역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한일 간에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앞을 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자꾸 들추어낼수록 민족 간의 감정, 국가 간의 감정,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정은 더욱 악화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적인 한일관계, 그리고 좀 더 우호적인 한일관계, 그리고 서로 아껴주는 한일관계가 되어서 한일 간에 더욱 발전하고 더욱 우리가 성장해서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실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안부 문제, 잘못 알려진 역사관 이것을 가감히 교정해서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한일 관계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투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말고 정의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한일 관계가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그 역사가 정의로운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소수로 모였지만 우리는 이전부터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담아오고 있는 많은 잘못된 내용들을 교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많은 역사적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고 바꿔나가서 진실한 그리고 아주 깊은 좋은 관계, 한일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말 열정적인 연설 감사합니다. 이곳 일본 대사관 근처 1공대에는요 반일행동이라고 하는 자칭 소녀상 지키는 청년들이 집회신고 1순위는 물론이고 2순위 신고까지 한 우리들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서 지금 몇 년째 불법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친일파라고
조롱합니다. 또 이들의 집회에 참석한 어느 유튜버는요, 일본으로 꺼지라,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한국 편을 들어야 한다면서 니들은 친일파 매국노니까 일본 천황폐한테 절이 나가라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악질 매국노, 친일 역도들이나 하는 짓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일본 영화도 마음껏하고 일본 노래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위안부 여러분 13년 동안 이 매주 수요일 목요일 집회를 하면 13년이면 몇 번째죠? 대충 좀 계산 좀 해보세요. 13년에 1년이 몇 주죠? 당신들이 그토록 700번인데요. 대통령 김대중 1600번 되지. 일본의 대중문화를 교육해야 한다면서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인수위원회에다가 위안부 일이 사기 청산 연대를 우리가 발족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제안이 아마 좌파들 저 위안부 여자들에게 정신대에 들어가서 저들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또 사진 찍어 갔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이 위안부 가짜 위안부를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대 윤미향은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되고 윤미향이는 그동안 30년 가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저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사적인 행위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생님 당신들이 좋아하는 저런 인간 다 있어 진짜. 대통령조차도 일본 문화에 대한 아니 기자회견 하잖아요. 였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국가가 문화 분야에 간섭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한국이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일단은 이 위안부 가짜 청산을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저 좌파 그리고 우파 다 모여서 이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진실을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수위원회 저희들이 이 가짜 사기 청산연대의 위원회를 발족시켜달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이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집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이는 하루빨리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윤미향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들의 손에 내려놔서는 안 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바르게 밝혀줘야만이 한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는 지금 일본 기업이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얼마만큼 한국과 관계를 회복해서 좋은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를 계속적으로 저 위안부, 저 정의연대, 저 윤미향이라는 저자들이 계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최악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저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이 위안부 사기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이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세워달라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윤미향 이 위안부 사기 청산은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저들의 손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가 다른 사람, 우리 부산에서 지금 허정연 대표님 한 말씀 해봐. 처음으로 왔습니다. 휴대폰은 잘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본이 예, 시작하면서 부산에서 온 부산 여성센터 하정연입니다. 우리도 부산에서 부산대학교 조미 부정입학 취소에 대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해봤지만 서울에 올라와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이 나라가 심각하고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피켓 시위를 하루하루 하지 않으면 또 국민을 일깨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주옥선 대표님과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든 애국단체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간단하네. 자, 우리 정미숙. 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반일을 하는 여러분은 정신병 주십시오. 세 번 하겠습니다. 반일을 안녕하세요. 부천 안마대표 정미숙입니다. 저 좌파들이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더니 매주 확산이 되고 가는 것 같아서 또 열이 나고 또 화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 과동경 TV 저희들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도 좀 막 이렇게 화를 내면 하지 말고요. 저희도 즐겁게 흥겹게 저들의 기분을 더 이렇게 화가 나게 더 화목하게 그렇게 좀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들한테 눈길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보다 문서적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혜롭게 좀 명석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걸로 하고, 윤리향은 정말 사퇴해야 되고 감옥을 가야 되고, 또 그 재산을 다 몰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국민들 속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를 위해서 세금 다 내는데 그 몇 사람들이 국민 혈세를 다 그냥 비를 저렇게 다 그냥 도둑질해다 해가지고 저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와서 거짓으로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정말 저희들은 너무 모르고 살아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윤미향을 정말 떨어뜨리고 파면시키고 감옥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옥순 대표님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냥 오늘은 우리 간단하게 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쪽에 집회하는데 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 네, 587회인가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왜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키는데 앞장서서 하시는 건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 맞나요? 아니 지금 기아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 맞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호사가 당신은 일본을 1년에 몇 번 가는지 정말 궁금해요. 일본에 그렇게 역사가 원수처럼 한일 관계에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의 조상이 정말 일본 사람인지, 당신의 조상 대대로 당신의 조상이 일본에서 계속 사신 거 맞는지 저는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이 정말 일본에서 태어나고 당신의 조상이 일본이라면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지를 못할 망정 우리 국민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이런 일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사카 당신들도 교수 아니었나요?
세종대 교수는, 세종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거의 다 알 겁니다. 세종대 교수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호사카 당신 정말 나랑 한번 언제 대화 좀 한번 해봅시다. 정말 궁금합니다. 왜 그러는지, 당신의 조상이 일본인데 왜 그러는지, 한국이 좋아서 한국 사람이 됐으면 정말 일본과 한일 관계 좋은 역할을 해야지 왜 그러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당신의 그런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을 보면 저는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저는 일본을 싫었던 사람입니다. 저희 조상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당신의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 그런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정말 기회 되면은 정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적은 바뀌어도 피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의기억연대와 과거 위안부 활동가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위안부들의 인권과 평화만을 위해 생각해왔던 인권운동가들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위안부들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포장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정대협에서 발간되었던 증언집 속에 등장하는 위안부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통해서 이들의 실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과거 위안부 운동가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위안부들을 연구했던 당신의 선배들이 위안부들과 하나하나 1대1로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책으로 엮어 만든 것이 바로 증언집 아닙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당신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이 자랑스러운 증언집 속에는요, 위안부들의 솔직한 모습들이 숨김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나라해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마저 우려되는 지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 사생활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돈을 받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도 통렬한 반성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증언집 속에요,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월매 보신탕, 이것은요 왜 상호를 공개한 것인지, 많이 팔아주려며 가게 홍보용으로 일부러 노출시킨 겁니까? 아니면 단순 실수인 겁니까? 당신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이들이 받았을 피해는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게다가 위안부가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예를 들면 전염성이 있는 매독 같은 성병조차도 다 낫질 않아서 아직도 치료 중이라고 해버리면 이 위안부는 창피함과 수치심 때문에 앞으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신 겁니까?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인권이며 평화를 위한 일입니까? 당신 선배 활동가들이 결정해서 한 일이면 남이야 죽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왜 위안부 A씨가 현재 아들한테 맞고 산다느니 또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다느니 하는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칠부까지도 속속들이 다 까발린 것입니까? 이런 아픔은 당연히 감춰졌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였어도, 당신의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온 세상에 까발렸을 겁니까? 이분들에게는 아픔을 숨길 그런 권리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왜 이런 명백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스스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에게만큼은, 제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될 내 사위에게만큼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정말 모르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부탁까지 했는데, 그런 부탁의 말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부 체계실업 까발린 당신들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실명을 안 밝혔으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요? 과연 그럴까요? 사는 지역이 어디고 자식들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랑 결혼을 하고 손주들 나이까지 몇 살인지까지 다 밝혔다면
최소한 그분들의 지인이나 당사자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에 사는 지역은 부평이고 딸과 사위가 지은 2층 집의 아래층에는 월매 보신탕이라는 가게가 있었고 윗집은 살림집이라는데 왜 굳이 이런 사실들을 책에 알린 것입니까? 이런 심각한 사생활 폭로를 알면서도 계속 침묵한다면 당신들은 위안부들의 사생활을 폭로해서 잔인하게 책에 실었던 당신들의 선배만큼이나 정말 무책임하고 똑같이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할 겁니다. 당신들도 선배들이 발견했던 증언집들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인터뷰에 응했다가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위안부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위안부들은 추모하겠다며 올해도 천안에 있는 국립망향의 동산까지 다녀온 소위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분들, 제가 지적하는 이 증언집 속에 드러난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제 식구 감싸기는 옳은 정의가 아닙니다. 또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나 몰라라 외면하는 것도 옳은 기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스스로 반성은커녕 오히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반성을 강요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위안부 문제는커녕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나 양심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역사를 강요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당신들과 다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역사적 사실만을 추구하며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방금 집회를 마치고 급하게 오신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진짜 통합시킨 거죠. 예,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저 인수위원회까지 갔다가 또 저희들이 여기 허가낸 장소에서 잠깐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 저 좌파 좌익들에게 대한민국 역사가 농락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역사의 진실을 농락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가 됐든 일본이 피해자가 됐든 일본이 가해자가 됐든 우리는 역사적인 진실만 바르게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우리는 30년 동안 저 정신대 위안부 저들의 농간에 놀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 자신부터도 무려 3년 전까지는 저 정의연대가 올바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책을 읽고 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게 진실이 완전히 오도되어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30년 농락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이 윤미향을 비롯한 저 가짜 좌익 좌파들의 노름에 이제는 이것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5월 10일이면 들어옵니다. 이 정부에게 우리는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위안부 가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달라고 저희들이 인수위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든 우파든 같이 모여서 너네들이 뭘 가지고 지금까지 속여왔는지 우리는 그것을 진실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안서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이것을 발족하도록 최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아픔을 키워줘 왔습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위안부에 끌려가서 과거에 100년 전에 못 살았다는 얘기를 역사적으로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새로운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런데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그때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위안부 한일 관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서 10억이라는 액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청와대 제안서를 어떻게 냈느냐, 이 돈을 절대로 정신대에 돈이 가지 않도록 하고 위안부 어르신들 개개인에게 이 위로금을 직접 전달해달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안부 어르신들이 돈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난 나머지 금액이 47억이 남아 있었는데 이 47억은 어떻게 쓸 것이냐, 위안부 어르신들에게 어디 아프든지 하면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재단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재인 일당들이 정권을 찬탈해서 한일 관계 회복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총리가 맺은 이 위안부 합의서마저 다 파괴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의 문재인 일당이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짜 진상규명위원회 위안부 이 문제 발족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안서를 제출했으니까 여러분 잘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었으면 한미 관계는 지금 일본에 갔던 우리 이 특사들이 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완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 시민단체 우리들이 이 밑자락을 깔아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반드시 해결하는데 우리들이 그 기초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 정권을 정말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씁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영희 회원님께서 일본어로 일본 분들에게 인사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日本からの皆さん、ご視聴と応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我々は慰安婦詐欺を明らかにすることや日韓友好関係のために頑張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ユンバンさんお疲れ様です。이어서 저희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형헌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성명서 낭독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꽃이 필 때 갑자기 추워지는 것을 꽃샘추위라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위안부 사기꾼 떨거지들을 다음 주면 이 율곡로 이익길에서 완전히 몰아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저 끝에부터 저 끝까지 직선이 율곡로 이익길인데 이 길에 우리가 6군데 집회신고를 해놨습니다. 더 이상 정의기억연대 저 위안부 사기꾼 집단들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악을 합니다.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에다가 우리 좀 살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저께. 그런데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집회신고는 정당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몰아내려면은 저희들도 종로경찰서 옆에 그 한 평짜리 지킴이 방에서 밤새도록 고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킴이들이 그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율곡로 이 길은 모두 우리의 차지입니다. 저 위안부 사기 집단은 율곡로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몰아붙일 겁니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예, 다음 제가 다른 일로 바빠갖고 성명서를 좀 미리 작성했으면 동시통역식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새벽에 작성하느라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부지런히 떨어서 성명서를 좀 일찍 작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 대표님께서 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조사위원회 정책 제안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역사 교과서에 관한 정책 제안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분량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분 내킨 대로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읽는 사람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성명서. 기록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킨 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론옥 씨가 음반을 취입하며 가수로 데뷔하였다. 길씨의 애창곡 15곡을 담은 기론옥의 평화라는 음반의 마지막에는 바위처럼이라는 노래도 포함되었다. 이후 길씨는 바위처럼 가수로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 시위의 또 다른 상징 인물이 되었다. 비록 길씨가 직접 부른 노래는 아니지만 바위처럼이라는 이 노래는 지금도 수요 시위를 시작할 때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부인 협약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대사관 인근에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의 받침돌에는 기론옥 씨가 직접 쓴 평화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이렇게 길씨는 김학순, 이형수, 김복동 등 몇몇 여성들과 함께 오늘날의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이슈로 확산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들이 내세운 위안부 피해 사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즉 모든 가해자는 일본군이고 피해자는 조선 여성이며 피해 사실은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과 성노예 그리고 전쟁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가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운동 단체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빚어낸 거짓이라는 사실이 길씨가 남겨놓은 증언에 명백하게 드러난다. 길씨는 13살 무렵 평양 공본 기생학교입니다. 평양 기생학교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중국 가면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귀가 솔깃하여 감옥에 있는 아버지도 꺼내드리고 생선장사하는 엄마에게도 돈을 줄 생각으로 그래 우리 만주 가자 라며 의기투합하여 만주로 갔다고 증언했다. 만주로 간 길씨는 어린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귀국한 뒤 다시 돈 벌러 중국으로 간 때가 15살이었다. 이제 재차 중국으로 가게 된 길씨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보기로 한다. 총알 만들고 닦고 하면 하루가 후딱 사네. 나랑 평양 기생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부대 담 밑에서 놀면서 나를 기다려
이 끝나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산으로 돌려다니며 목화섬도 뜯어 옷에 붙이고 놀았다. 무용하고 장구치는 흉내도 내며 노래 부르고 까불었지. 그러다 영업집에 가서 친구 옷 빌려입고 친구들이랑 가서 노래를 부르니 그런 돈이 생겨 평양기생학교 다닐 정도의 실력에 어리고 이쁜 처자들을 모두 환영하고 우리는 인기가 있었어. 처음때가 벗어진 청양기생학교 물먹은 세련된 아이들이었지. 비록 철을 맞지는 않았지만 돈에 재미가 붙으니 우리 중국 가자, 돈을 많이 번단다, 일이 된 거라. 길씨가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간 것은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었다. 여기에 일본군의 개입이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애초에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을 끌고 갈 수도 없는 데다 윤미향은 길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켜 네덜란드, 유럽연합, 독일, 벨기에, 영국 등 국가로 데려다니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윤미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모든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개짓하기를 염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비기금 모금에 또 길씨를 이용했다. 윤미향의 책 25년간의 수일에는 13세의 군인들 싸움터에 끌려가 지금 85세인데 72년 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외국에서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만약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쓰면 좋겠습니다 라는 길씨의 발언이 실려있다. 길씨의 말인 듯 하나 실상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길씨를 이용한 윤미향의 포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윤미향은 이렇게 일본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길씨를 피해자로 내세워 위안부 문제를 세계화시키고 나비기금을 모금하며 사업을 키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길씨를 이용한 위안부 사기극은 윤미향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적 위안부 운동단체들이 있고 민족문제연구소와 같은 역사학교 집단이 있고 이러한 사기 행각의 권위와 신뢰를 담보해준 여성가족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모두 한 통속이고 위안부 사기의 공범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우리를 극우 역사 부정 세력으로 몰아 경찰에 고소 고발하는 후한무치한 짓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일수록 저들의 사기 행각은 점점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껏 외쳐온 주장이 모두 거짓이기에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추악한 메모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순수한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거짓말 천국으로 만드는 이 위안부 사기 집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 대표적 사기가 바로 빌어먹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킨 일이다. 이에 우리는 길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둔갑시킨 관련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2년 4월 13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감사합니다. 저 노란 거, 그 아까 그 좀 노란 거.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또 경찰서에 갑니다. 제가 경찰이고
부모니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요즘은 집에 수시로 경찰서에서 날아 나오고 도로법원에서 문서 오고 뭐 이러니까 아마 우리 집에 배달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보험제사야 도대체 변호사야 이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도 오죠.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법도 좀 알게 되고 이 처음에 아예 그냥 이 운동 집어치우고 사법고시 볼까 합니다. 위안부 사기가 얼마나 황당한 사기냐면은 이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의기획위원회 집회할 때마다 뒤에 노란 배경이 있죠. 이 배경에 보면 첫 번째 전쟁범죄 인정, 두 번째 진상규명, 세 번째 공식사죄, 네 번째 법적배상, 다섯 번째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보육. 그런데 진상규명이 안 됐어. 30년 동안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어. 진상규명이 안 돼서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죄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그 중에 책임자 처벌, 이 위안부들에 대한 책임자가 일본군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만약에 일본군이라면 살아있느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불관 참시할 거야? 이것들은 불관 참시가 뭔 뜻인지도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불쌍한 노인들에 대해서 가해자를 말한다면 부모입니다. 부모. 그 중에서도 엄마들이 많아요. 엄마들이 자식을 팔아넘겨. 심지어는 시집간 딸을 꼬드겼고 불러다가 팔아. 그리고 아버지 몰래도 팔고. 일단 돈이야 돈. 가해자는 부모입니다. 근데 이 부모들 어떻게 처벌할 거야? 다 죽었는데. 이런 멍청한 짓거리 하는 집단이 바로 이 정의기억연대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기록을 해 뭘 기록해? 교과서에서 기록해서 대한민국은 위안부의 나라다, 매춘부의 나라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가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이 엉터리 짓을 하는 집단이 정의기억연대인데, 조금 전에 성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어놓은 돈 벌러 가서 친구들하고, 근데 일본군에게 끌려갔대. 이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 장사위원회 저 신부 수녀들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자들이 하고, 그리고 머리 빡빡 민 중들이 와서 해. 성직자들이, 정직해야 할 성직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위안부가 뭔지, 매춘부가 뭔지, 직업 여성이 뭔지 그냥 모릅니다. 그냥 끌려갔대. 누구한테? 몰라. 누가 끌고 가? 몰라. 그냥 끌려갔대. 그냥 피해를 당했대.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한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보호해줘야지. 세상에 다 까발려. 가족들 가는 거 안에 있었던 일까지 다 까발려. 위안소에서 방 안에서 남자들하고 관계까지 다 까발려. 완전히 포르노야. 이래놓고 이것들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위안부의 인권 명예를 회복한다는 이 떠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위안부 그 노인들의 불행한 노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아놓고 위안부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위안부의 인권, 그들이 위안부의 인권은 오로지 장사를 위한, 영업을 위한 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고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는데 이 위안부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악한 집단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거짓말 집단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수녀들,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자들, 신도들, 그 다음에 승려들, 이 정신 나간 것들을 반드시 사법 법정에 세우도록 할 겁니다. 이들은 그냥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형사의 처벌 대상입니다. 왜? 이들은 국민을 속였고 이 노인들을 철저하게 이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데서 거리에서 나오고 또는 다른 행정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사기꾼 집단들을 반드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피켓을 들고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하나 봐요. 저는 원래 사진 잘 안 찍습니다. 찍긴 찍혔는데 누가 사진 안 찍고 있어. 거짓과 주모의 상징 손우상을 철거하라! 철거하라! 외환부 사기의 본진 정의연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외환부 사기의 온상 여가부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까지 끌어내려고 그래 지금. 윤석열이 끌어내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올라갈게. 내가 정화대. 훨씬 잘할 것 같아. 윤미연 해체하라. 윤미야 용서하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추워서 이제 여기 어머니들 따뜻한 거, 네, 떡국이나 떡만둣국 같은 거 드시고 드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체하라. 네, 선영님, 어게인TV 대표님, 김동규님, 전성분패 각채정님, 이경애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